퇴사하고 3개월 정도 됐는데 방황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방황을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회사 나오고 3개월이면은 다른 사람 시선이 되게 많이 신경 쓰일 때거든. 30 미안하지만 중반인가? 네, 맞아요. 20대 때 우리가 방황한다고 하잖아. 근데 20대 때는 정말 날것으로 잘 부딪히는 거고, 그리고 그때는 사실은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정식적인 코스를 밟는 경우가 많아. 대학교 나왔다 회사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거든. 맞아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내가 조금 좀 회의적이게 되고 회사 시스템 밖으로 나오면 30대 때 비로소 내가 나로서 세상 밖에 부딪히는 거거든. 근데 그게 되게 생경하고, 일단 주변에서도 막 뭐라고 해. 간섭이 많이 들어. 그렇게 방황할 시간에 회사 가서 돈이라도 더 버는 게 낫다라던가, 아니 알바라도 해야 된다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 근데 그런 조언을 해주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정식적인 코스를 밟은 사람들이거든. 날것의 프리랜서, 날것의 사업자가 돼본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나로서 방황하는 시간들은 너무 당연한 거고, 그 방황할 때 방황을 잘하는 방법은 내가 나한테 혼자서 질문을 되게 많이 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교육 컨설팅 업계 쪽에서 나왔을 때 나도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1평짜리 소호 사무실을 일단 구했어. 근데 그것도 되게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자존심 버려야 되거든. 내 집에서 그냥 사업했어도 됐어. 1평짜리 소호 사무실 그때 당시에 고정비까지 합치면 50만 원 정도 들었거든. 거기를 왜 구했냐 하면 한 달에 그때 당시 2주 정도 어머니가 올라오셨단 말이야. 출근하는 나의 멋있는 뒷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 그거 사실 필요 없거든. 그냥 어머니가 봤을 때 내가 당장 돈을 벌지 못하고 초라해 보이더라도 그냥 그때부터는 내 싸움이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들 봤을 때는 얘가 밖에 나와서 세상 밖에 나와서 뭔가 한다고 하는데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실제로 일이 안 풀리거든. 한 1년 2년 정도는. 그때부터 내 싸움이라 그냥 내가 고독하게 가면 돼. 그리고 사실은 방황하고 있다면은 잘하고 있는 거거든. 너무 책제목 같지만 근데 맞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은 성실하게 무식하게라도 뭔가를 해야 돼. 나는 그때 방황할 때 뭘 제일 먼저 했냐면 하루에 막 50통씩 전화 영업을 돌렸어. 사랑과 가치라는 회사인데 일단 불쑥 찾아가는 거지. 불쑥 찾아가서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못난 질문들을 되게 많이 했는데, 뭐 사랑과 가치라는 회사의 장점이나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못 세울 때니까 나도 내가 날것인 기반에서 사업체를 차렸고, 약간 막상 거기 교육 담당자들 만나면 쫄리는 거야. 그래서 뭐 지금 같으면 오히려 너무 잘할 수 있는데 타 업체에 비해서 저렴하지만 정말 교육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단순 만족도보다는 개별 인성적인 태도 부분 평가가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교육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는 날거디에 회사를 차리다 보니까 가서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고 왔어. 막 그 과장님 부장님한테 여기 투썸 플레이스가 있더라고요, 막 이런 질문하고 나왔어. 과장 부장님 입장에서는 되게 5분에서 10분 정도 나한테 시간을 내주는 건데, 되게 젊은 애가 와가지고 투썸 플레이스 얘기를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지. 그리고 쫄려가지고 시간 되시면은 자료 좀 검토 부탁드린다고 나왔거든. 그렇게 자책을 되게 많이 했어. 왜 내가 10분 정도의 시간을 따놓고 투썸 플레이스 얘기를 하고 나와버려. 자책 엄청 했거든. 근데 그 자책 위에 쓰는 거야. 자책 위에서 내가 다음에 갈 때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자 하면서 나의 포맷을 좀 만들어 나가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서 신기하게 6개월, 8개월 뒤에 정말 큰 건의 교육들이 들어오고 막 이래. 근데 그때까지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발로 딛기까지 서 있기까지가 버티기의 싸움이야. 그래서 그거를 되게 잘 버티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만약에 그러면 버티고 있는 도중에 지금 잘하고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보통 이게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내 가까운 사람한테 받거든. 지금 너한테 그거를 확인해주는 사람이 아마 지금 회사를 다니는 너의 친한 친구들일 거야. 그럼 회사를 다니는 친한 친구들은 회사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거든. 크게 동기부여가 안 될 가능성이 커. 왜냐면은 이미 회사에 나온 순간 회사원들이랑은 그룹 자체가 좀 달라졌어. 그래서 잘하는지 체크를 할 때 물어봐야 될 대상은 남들이 아니라 나여야 돼. 내가 나한테 자꾸 물어봐야 돼.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뭐 친척 어르신들, 그 다음에 내 회사 선배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좋지만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이거든. 1인 프리랜서로 안 나온 분들이야. 내가 나한테 체크를 해서 잘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세 가지 요소로 내가 좀 얘기를 해주면, 첫 번째는 월급이 안 나와서 불안하잖아. 근데 여기서 소액이라도 내가 좀 돈을 벌잖아.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지속적으로. 그러면은 월급보다 내가 당연히 처음에 좋겠지만 그 소액의 가치가 월급보다는 커. 왜냐면 내가 뚫은 시스템, 내가 만든 판 안에서 이걸 버는 거니까. 그 상태에서 내가 A라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A라는 시스템으로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벌었네. 그럼 A 플러스를 만들면 70으로 만들 수 있겠다. 그걸 자꾸 체크를 해나가는 거지. 처음에 가장 방황할 수 있는 게 내 몸값을 어떻게 책정해야 될지 방황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소액이라도 내가 만든 몸값으로 벌 수 있는 시스템을 일단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 루틴이야. 그러니까 두 번째 루틴은 내가 처음에 돈이 안 벌릴 때 가장 많이 한 게, 그때 어린이 대공원 살 때랑, 어린이 대공원 진짜 하루에 10바퀴 뛰고 이랬어. 그러니까 증명할 수 없는 값을 내는 것들, 아까 막 전화 50통 하고 막 강의를 나가고 이런 것들은 당장 증명이 안 되잖아. 근데 매일매일 어린이 대공원 뛰는 거를 나는 증명하는 거야. 그 체력들을 키워 나가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루틴이거든. 그러니까 회사에서의 루틴보다 좀 더 부지런한 루틴이 필요해. 근데 나는 지금 내가 9년 정도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브랜딩 강의도 하고 있잖아. 그리고 강의 범위도 막 초등학교부터 노인분들까지 굉장히 넓어졌고. 그러니까 루틴이라는 거는 아침에 뭐 8시에 일어나서 명상하고 책 읽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회사원분들이 못하는 거야. 하루에 1시간씩 나를 위해서 책을 읽고, 다양한 범위에서 나를 위해서 긍정 확언을 하고, 그리고 그 쓸데없는 회의나 이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6시 이후부터는 운동도 하고 8시부터는 또 나를 위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거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실 어디다가 해야 되냐면, 어쩔 수 없지만 불편하더라도 뭐 블로거가 됐든 인스타그램에 됐든 자꾸 올려야 돼. 기록한 것들 올리면 이제 1년 2년이 지나면 거기에 맞는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또 연락이 와. 그래서 이런 연락할 수 있는 고객사 에이전시들을 많이 내가 발굴을 하잖아. 그러면 사실 그때부터는 방황하지 않고 좀 돌아갈 수가 있어. 시스템을 잘 방황하는 거지. 여짓 나도 근데 사실은 탑티어가 되기 위해서 되게 방황을 많이 하거든. 근데 떨리지가 않는 게 지금 방황한 지가 9년째 됐잖아. 그러니까 방황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잘 방황하는 법을 알게 됐어. 그리고 나한테 내가 질문하는 것들도 많이 알게 되고. 근데 여기서 조금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내가 나로서 혼자 설 때 외부 자극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 근데 그 외부 자극이라는 게 이제 SNS도 너무 크고, 그리고 친한 친구들도 있고. 그러면 내가 SNS랑 친한 친구들이랑 나를 당장 비교해보면 나는 좀 초라해 볼 수 있어. 홀로 서는 거니까. 근데 이게 외부 자극이거든. 근데 이 외부 자극을 내가 조금 단절이 아니라 끊어내고 내가 혼자서 책도 읽고 내 컨텐츠를 만들어 가잖아. 그럼 내가 나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보면 ABCD로 만들어 나가는 단계야. 그럼 ABCD를 키워나가는 거지. 근데 이것까지가 단정할 수 없지만 최소 3년 걸리거든. 근데 이 3년을 누가 버티느냐의 싸움이야. 근데 나는 20대 혹은 30대에서 3년을 버티는 거는 사실 가능하다고 봐. 주변의 유혹에 휩싸이지만 않는다면. 결국 내가 나랑 말을 많이 안 걸어봤다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나랑 말을 많이 걸어보고 너가 외롭고 고독하고 또 외롭다고 느껴질수록 사실 이게 너무 에세이 같은 얘기지만 잘하고 있는 거야. 작가님, 그리고 프리랜서 하다 보면 좀 조급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인스타에 3개월 만에 1,000만 원 벌었다. 이런 광고 들어서서 단톡방 들어간 적도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좀 어떻게 평정심을 찾아야 돼요? 이게 처음에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의 교집합을 잘 찾고 나온 케이스가 되게 희소할 거야. 드물 거야.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정석대로 그냥 회사 들어가서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내면서 나한테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되게 드물거든. 그러면은 처음에는 너가 얘기한 것처럼 잘 방황해야 돼. 3개월, 4개월은. 정말 진로 찾듯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인스타나 이런 것들을 엄청 뜨고 내가 그걸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엄청 뜬단 말이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잘하는 거가 정체성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 인스타 들어다니고 블로그 들어다니고
유튜브 듣고 하겠지. 그리고 맞아요. 그분들이 실력이 있으니까 알려주겠지. 근데 그분들이 초기 세팅하는 것도 사실은 너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거든. 근데 내 정체성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들으러 가면 좋은 기술은 획득했지만 결국은 나를 만드는 기획 단계가 생략된 거기 때문에 놓치는 게 많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안 흔들리는 방법은 내가 좌우하고 잘하는 걸 교집합을 잘 찾아야 되고 너무 산만하게 에너지가 분포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교육이라는 틀에서 글 쓰고 말하는 업을 찾은 거거든. 글 쓰고 말하는 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청소년 강의랑 성인 강의가 대상은 다르지만 사실 교육이거든. 네. 그리고 글 쓰는 것도 에세이랑 시가 다르긴 하지만 그것도 글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계속 타겟팀을 달리하면서 교육이라는 틀의 본질을 살리고 넓혀 나가는 거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불안하다고 교육업을 하면서 뭐 저녁이나 새벽에 뭐 쿠팡 파트너스 일을 뛰고 이러면은 오히려 내가 내 컨텐츠를 개발하는 걸 놓쳤을 거야. 그럼 본업의 포지션이 커진 게 아니고 뭐 잠시 잠깐 내가 먹고 사는 것들을 커버할 수는 있었겠지만 내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가 살지 못했을 거고 그 개성이 되지 못했을 거고 생산성이 안 났을 거야. 파급력이 안 났을 거야. 근데 그건 대체되거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것들은 대체될 수 없는 내가 돼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정말 처음부터 정말 A4용지 나를 쓰고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의 키워드를 계속 써내려간 다음에 그거의 본질을 봐야 돼. 나는 막 다중지능이나 MBTI나 애니어그램 해보면은 내가 좀 싫었던 거는 영업직이 그렇게 많이 뛰었거든. 근데 영업직이 우리 아버지 세대 때로 따지면은 술 영업도 많았어. 초반에 교육 영업도 술 영업도 실제로 있었고 그게 싫었거든 나는. 근데 나중에 내가 회사 나와서 글 쓰고 말하는 쪽에서 오래 있다가 보니까 영업직은 속성을 분석하면 되는데 나를 세일즈하고 표현하고 말하는 거잖아. 지금 그 일 하고 있잖아. 네. 그래서 그 직업에 대한 특성을 잘 뽑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마케팅에 있다가 회사를 나오면 내가 마케팅이 어느 쪽에서 잘했는지 컨텐츠 기획 쪽인지 디자인 쪽인지 그래서 그 분야를 확장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